그래서 한번 시각화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요 파일을 한번 해볼까요? 이건 조금 간단해서 아마 잘 되실 겁니다. 이게 OECD 파일인데요. 하나는 정리가 된 게 있고 하나는 정리가 안 된 게 있습니다. OECD에서 각국의 그 진위계수를 뽑은 거거든요. 이게 하나는 파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본이거든요. OECD 들어가셔서 OECD 데이터 익스플로러 들어가셔서 진위계수를 다운받으면 이게 파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왜 굳이 제가 정리 파일이랑 이걸 두 개를 드렸냐면은 이렇게 그냥 넣으면 얘가 잘 못 읽습니다. 사실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이제 여기 끝났으니까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얘는 맥락을 읽는 애라 가지고 다른 일은 다른 대화에서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뭔가 좀 잘 안 되죠. 왜냐면 얘가 볼 때는 지금 뭔가가 지금 얘가 그 파일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얘가 첫 행을 읽어봤더니 행이 없는 거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행이 무슨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도대체 얘가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얘가 기계고 어떤 때는 또 얘가 또 기가 막히게 밑행을 다 잘라버리고 다 읽을 때도 있어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건데 근데 어쨌든 타율을 높이려면 조금 정리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읽을 만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기계지만 우리가 읽을 만하게 정리를 해줘야지 그나마 조금 읽는다. 그래서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게 이런 겁니다. 그냥 이렇게 위로 붙인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표잖아요. 예. 그래서 요 정도는 해줘야 얘가 좀 읽더라라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 프롬프트 쓰실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의 데이터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위에는 뭐 쓸데없는 소리고 B6부터 시작을 하는 데이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아마 거기서부터 읽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정리하기 귀찮다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어쨌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던진다고 잘 나오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굳이 보여드리려고 한번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리 데이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다 지우고요. 네, 정리를 넣고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이건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걸 쳐볼 건데 사실 뒤에 뭐 C본을 이용해서 그려줘라는 거는 사실 C본 이건 안 쳐도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래프를 좀 예쁘게 보여주는 라이브러리거든요. 원래 파이썬이 그래프를 그리는 라이브러리가 매플로플립이라고 처음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걔로 뭐 한글 나오게 해줘라고 저희가 라이브러리 설치한 거 기억나시죠? 이제 걔가 원래 그리는 애인데 걔는 좀 거칠게 나옵니다. 근데 걔를 이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 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C본이라고. 그래서 C본을 이용해서 그려달라고 하면 약간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인트도 조금 막 약간 좀 예쁘게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한 겁니다. 예.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희가 아는 열이 지금 얘가 볼 때는, 지금 아까, 결국은 정상적으로 되긴 할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열 이름 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보시면, 제가 정리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보통은 이렇게 표를 그릴 때 지금 이 부분을 원래 이렇게 대각선을 가른 다음에 여기는 나라,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 위에는 타임 피리어드라고 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타임 피리어드에 있으니까 기계가 생각할 때는 이 타임 피리어드인데 이거는 왜 여기 왜 나라명이 여기 있어? 이러고 나라명을 한참 찾은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명 어딨어? 나라명 어딨어? 하다가, 아, 이 타임 피리어드가 나라명이네? 라고 지금 하는 과정이 지금 나온 겁니다. 네. 네, 어쨌든 잘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잘 그려졌죠. 그래서 뭐 만약에 제목 같은 거를 바꾸시려면 뭐 제목을 뭐 이렇게 해줘 하면은 바꿔줍니다. 네. 바꿔주고요. 아, 제가 왜 영어로 하느냐면은 아까 저희가 하나 빠뜨렸죠. 한글 설치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이게 새로 지금 새로 창을 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글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아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코리아 이걸 가져온 다음에 그래서 설치되는 동안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정리가 필요하다.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됐네요. 잘 됐고요. 네. 잘 됐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걸 한번 다시 하고 이 라이브러리는 한번 네. 설치해도 창을 새로 열 때마다 계속 그 세션이 종료가 되니까 새로 또 할 때 또 새로 설정.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좀 번거로우시면 이제 약간의 그 콜앱 열어가지고 얘를 한 다음에 이제 얘한테 코드를 생성해 달라 그래서 거기서 실행시키면 이제 이런 거는 없겠죠. 예전 처음에 우리가 첫날에 했듯이 스크래핑 하듯이 얘한테 그냥 파이썬 코드를 생성해 달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제한이 없긴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얘가 파일을 직접 올려서 뵙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사실 그 한 세션만 돌아가긴 합니다. 이거는 근데 챗GPT의 잘못이 아니라 파이썬에서 이 차트를 생성하는 게 이 한글이 지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다 돼서 한번 덴마크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 진위 계수가 미국보다는 낮고 덴마크보다는 높아서 이제 그런 걸 한번 보려고 한번 해본 겁니다. 네, 잘 나오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하면은 뭐 사실 이게 덴마크가 있고 요게 미국이 아닌데 미국이라고 돼 있죠. 요게 덴마크고 이게 한국이고 이게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범례가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범례가 이게 지금 잘못돼 있잖아요. 그럼 범례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처음에 프롬프트를 잘 이렇게 했으면은 됐겠죠. 근데 이제 뭔가 어쨌든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바꿔줍니다. 이렇게. 예. 이게 한국이고 이게 덴마크다. 이렇게. 또 틀리게 나왔네. 이게 뭐죠? 노란색이 노란색이 뭐야? 오렌지색이?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이 비교를 하고 색깔을 지정해 주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빨간색은 이걸로 뭐는 뭐고 하면 얘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했을 텐데 처음에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잘 고쳐졌죠. 네.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사실 이 Y축을 0부터 시작하게 만든 경우가 많거든요.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Y축이 0이 아니고 낮은 것부터 시작한 높은 것부터 시작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굴곡이 크게 나오거나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세로 축을 조금 0으로 시작해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0부터 시작하게 잘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목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C본으로 그린 그래프를 보면 그냥 내려받아서 기사에 붙여도 될 만큼 깔끔하게 잘 나오긴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네, 제목도 바뀌었죠. 그 어떤 가끔 뭐 보도자료나 이런 데 붙어 있는 그냥 그거를 캡처해서 쓰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품질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 한글에 있는 그런 차트는. 물론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된다면 번거로운 건 있는데, 네.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네, 요거 아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목, 촉도, 범례 같은 거 수정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건 사실 되게 간단한 그래프잖아요. 선그래프 추이를 보여주는 간단한 그래프고요. 조금 복잡한 것도 가능한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건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인데, 성별 임금 격차를 했었어요. 재작년 초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법무부의 주요 과장직입니다. 주요 과장직이고 빨간 거는 이제 총괄과라 그래가지고 좀 좋은 보직 있잖아요. 여기 보직을 거쳐야지 뭐 승진 잘 되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렌지색이 남자고 보라색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뭐 여성 과장은 다 여자고, 예를 들면 여기서 핵심 보직들이 뭐가 있냐면 뭐 검찰과장 이거 다 남자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 범죄 예방 기획과장 이런 다 남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Y축이 연도고 X축이 연도고 Y축이 주요 과장들을 쭉 해놓고 이제 여기서 이만큼 어떤 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큼 한 거고 어떤 여자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큼 한 겁니다.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하고 또 이만큼 하고 뭐 이만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했을 때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그리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때 한 2013년 초인가? 그때 제가 넣었던 프롬프트가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확장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쓴 게 이게 유료 버전은 쓴 지는 오래 안 됐는데 무료 버전 나왔을 때부터 계속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콜앱에서 한번 돌려본 거예요. 그걸로 바탕으로. 그 당시에 그 캡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제가 발표할 때 썼던 자료를 여기다 붙인 건데 그때 당시에 그걸 프롬프트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조금 수정하고 집어넣고 조금 수정하고 했더니 실제로 저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콜앱에서 돌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챗GPT4니까 그냥 파일과 프롬프트만으로도 그냥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복잡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은 뭐 한국 법무부의 뭐 과장직위에 남녀가 얼마나 재직했는지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게 그겁니다. 제가 그 샘플 파일에 제가 하나 넣어놨을 거예요. 샘플 파일 보시면 여성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건데요. 제가 뭐 전체 데이터는 아니고 조금 지웠습니다. 좀 지우고 쓸데없는 부분을 다 지우고 이제 총괄과는 총괄과 표시가 돼 있고.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원래는 원래 데이터에는 뭐 김땡땡 이땡땡 있었는데 그런 건 이제 필요 없는 정보여서 치우고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상사법제일 가정에 남자가 어떤 남자분이 2011년부터 12년까지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어디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정렬이 안 돼 있어서 뭐 그 다음에 또 누가 하셨겠죠. 그 다음에 또 2012년 7월부터 14년 1월까지는 어떤 남자분이 하셨고 이런 식으로 주르륵 돼 있는 겁니다. 모든 정보들이. 그래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형사기획과장, 그 다음에 통일본부과장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했을 때는 사실 네, 사실 이걸 했을 때 모든 전 부처가 다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모든 부처가 다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법무부만 해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열에 대한 일단 설명을 좀 해주고요. 그래서 직위는 각 과장 직책 이름이고 성별은 남, 여로 구분되어 있고 그다음 시작일은 취임한 시점, 그다음 종료일은 과장직에서 물러난 시점, 그다음 총괄과는 과장직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직책 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작업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그래프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그린다. 그래서 X축은 연도, 그다음에 Y축은 과장 직책을 표시하는데 제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게 이제 아래 이게 이렇게 막 겹치더라고요. 이게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래 위를 충분한 공간을 둬서 글자를 잘 보이게 하고 총괄과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그다음에 과장별로 남성이 일한 기간, 여성이 일한 기간을 각각 오렌지색, 보라색으로 표시하는데 똑같은 말 두 번 써놨네. 과장별로는 공백을 떠서 조금 띄운다. 이게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들러붙더라고요, 그래프가. 그래서 조금씩 띄운다 이 말이고요. 4번은 그래프는 이제 13년부터 23년까지만 한다.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분들은 막 또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2009년 데이터도 막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필요 없으니까 2013년부터 23년까지만 표시하되 이어서 한 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안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어서 안 하면 여기 딱딱딱딱 붙게 만들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한 거고 사실 똑같이는 안 나오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워낙 복잡한 그래프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용량이 버텨질지 모르겠네요. 프롬프트가 궁금한 부분에서 다시 띄워놓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슬라이드에 있는 걸 그대로 긁어서 붙이셔도 되고요. 네. 어쨌거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비슷하게. 뭔가 약간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수정을 요구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또 한글이 깨지는 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또 설치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이것을 이제 조금 사실 이 얘가 제가 몇 번 해보니까 내 자기 요구사항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복 강조 표시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은 조금 더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고치다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걸 제가 붙여놓은 거거든요. 조금 이제 다듬다 보면 조금 더 나올 것 같고 네. 제가 했을 때는 이렇게 출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이제 얘가 좀 너무 글자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거의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그래프랑. 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뭐, 선 그래프, 무슨 그런, 막대 그래프, 이런 것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얘가 어떤 복잡한 걸 시키면 복잡한 것도, 할 줄 알더라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프는 사실 뭐 이 정도로 이래저래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뭐 이것저것 그려봤는데 사실 뭐 이거 간단하게 그냥 이 시각화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뭐지 그림 같은 걸 넣으면 수치도 뽑아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뭐 어떤 뭐 그런 자료를 좀 찾다가 이런 거 보게 됐는데 이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표만 있고 데이터가 어디에도 없고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도 없고 이것도 긁히지도 않아요 또 심지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뭐 치면 되죠 사실 뭐 1분도 안 걸리겠죠. 근데 어차피 계속 챗GPT를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넣었더니 잘 나옵니다. 그냥 아마 이거 정도는 그러니까 캡처를 하신 다음에 저기 가려져 있네. 네. 그냥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할 때 썼냐면 제가 작년까지 그 캐롯 손해보험 그걸 썼는데 그걸 월별로 차 보험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합계가 어딨지 이러다가 그거를 캡처해서 올리니까 합계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험료가 비싼지 싼지를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OCR이 잘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여러 장을 올리거나 계속 그러면 잘 안 되는데 간단한 몇 장 정도 이렇게 선명한 그림들은 자기가 알아서 표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했던 건데 그냥 이건 좀 사실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예를 들어 영어로 된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래프를 넣어도 읽고 자기가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여기에 샘플 파일을 보시면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에 OECD 임금 격차라고 있을 겁니다. 예, 여기 있어요. 네. 네. 네, 하여튼 그럴싸하게 뭐가 주룩 나오죠. 저는 어떨 때 또 썼냐면은 그 데이터 분석 같은 걸 하다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예를 들면 어떤 관점에서는 증가율을 보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이렇게 증감폭을 보는 게 나은지 이런 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증감폭은 이럴 때 쓰고 증가율은 이럴 때 씁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참고로 그런 자료들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이런 건, 네. 이거는 이제 요것도 그냥 한번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뭐 자유가 몇 번 나왔고 뭐 국민이 몇 번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기사로 많이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지 않을까 해서 돌렸는데 챗GPT 자체에서는 안 되고 이렇게 저기 콜앱을 돌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아마 광복절 파일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냥 텍스트 파일로 광복절 경투사를 넣어놨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사실 위에 거는 뭐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냥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걸 작성해 달라는 취지고, 이제 코어 NLP이라는 거 뭐냐면 그냥 이걸 시켰더니 영어처럼 그냥 그 공백 단위로 잘라버리더라고요. 영어는 사실 이 공백 단위가 다 하나의 워드잖아요. 그걸로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잘라면 안 되는데 한글은 그래서 뭐 조서도 붙고 이래서. 근데 이제 코어 NLP가 최근까지도 이제 널리 쓰인 저기 형태소 분석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하는 걸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형태소 단위로 분리를 한 다음에 사실 이 뒷부분 뭐 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동사, 형용사 이런 건 좀 필요가 없잖아요. 명사에 사실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명사만 이제 추출한 거고, 명사가 몇 번 등장하는지 빈도수를 세고 그다음에 상위 50개 추출한 다음에 클라우드를 만드는데, 이 클라우드의 그 글자 수의 크기는 이제 등장 횟수에 따른다라고 이제 해놓은 겁니다. 네. 잘 만들어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놨는데, 얘를 어떻게 그냥 여기서 바로 결과가 나오게 한번 해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는데, 이 아까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 이렇게 가벼운 어떤 한글 나오게 만든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는데, 코엔엘 파일을 설치를 못 하더라고요. 계속 코엔엘 파일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성공했었는데 그 한 번 성공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글자 수를 세면서 워드 클라우드가 아니라 글자 수를 여러 번 막 세고 하면서 코엔엘 파일 이용해줘야 되니까 자기가 막 설치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인 것 같고, 보통은 이제 여기서 실에 콜앱에서 하는 게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앱에서 하시려면 이제 아까 여기에다 파일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광복절 경축사를 이제 여기다가 올려야 되겠죠. 아까하고 똑같이 우리가 파일을 여기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 경축사라는 걸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얘는 가벼워서 금방 올라갈 거예요. 여기다 아까 정치자금, 그 다음에 OECD, 그 다음에 광복절 경축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어디 갔지? 진행하는 게? 지금 확대하다 보니까 없어져가지고. 아마 오류가 날 겁니다. 이게 지금 경로 지정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되네요. 네. 예,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근데 기사에 쓰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몇 회 나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몇 회인지 출력하라고 아까 제가 지시물 줬는데, 요 위에 지금 잘 안 보이시겠죠? 요 위에 출력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51번, 자유외교 47번, 통일이 35, 북한이 33,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아까 제가 프롬프트 안 쳤지만 걔는 엑셀 파일로 출력해줘 그러면 얘는 따로 엑셀 파일로 출력을 하겠죠. 네. 이게 그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오류가 많이 나는 게 여기서 클라우드 그리실 때 보통 오류가 많이 나는데 왜 오류가 나냐면 이 다른 데서는 거의 잘 되는데 이 파일을 지금 불러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경로 지정이 잘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가끔 엉뚱한 경로로 앞에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계속 그냥 쳤었잖아요. 파일 뭐 불러올 때.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고요. 어떤 파일이 밑에 여기 보면 파일 not found 해가지고 파일 못 읽는다라고 글을 할 때 있거든요. 보시면 항상 이 파일 패스가 잘못되어 있고 파일 패스는 그냥 기본 경로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플 데이터 요 폴더 안에 넣으시면 안 되고 여기 안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얘가 시험에 보라고 넣은 샘플 데이터들이고 요 밖에 여기다 올리시면 그냥 바로 여기다 넣으시면 잘 될 겁니다. 네. 네, 뭐 이거 워드 클라우드 뭐 이런 게 뭐 모양 지정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하트 모양도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아마 그런 거를 좀 지정을 해주시면 아마 하트 모양도 나오고 말 모양도 나오고 하여튼 그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네모 모양으로 만든 거고요. 네. 그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는데 마지막으로 엑셀 가지고 하는 거를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엑셀을 그때 여쭤봤더니 거의 안 쓰신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챗GPT 막 계속 하면서 이게 뭐 결과가 좀 잘못 나올 때도 있고 뭐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엑셀하고 약간 섞어 쓰시면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상당 부분 해결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 굳이 뭐 안 하는 걸 좀 억지로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실제로 제가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 팀에서 하는 많은 작업이 사실 뭐 엑셀 노가다라고 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막 붙이고 막 이런 작업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정제 작업, 입력 작업, 뭐 이렇게 셀 합치기, 뭐 예를 들면 뭐 여기서 하나 뭐 이렇게 뭐 제거하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각하고 좀 프롬프트 잘 짜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제가 한 건 좀 미미한 사례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잘 된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저희가 실제로 했던 기사인데 최근에 열대야가 심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뭐 방법론은 사실 뉴욕타임스에서 했던 거를 이제 조금 차용한 건데 그 최저 기온의 최고치 그러니까 보통 밤 기온이겠죠. 낮 기온이 최고 기온, 밤 기온이 최저 기온인데 최저 기온의 최고치가 훨씬 많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최고 기온 그러니까 낮에 더 많이 더워지는 거는 별로 안 깨졌어요. 근데 밤에는 대부분 다 깨진 거죠. 지금 며칠 사이냐면 22일부터 8월 4일 중 최소 하루 이상 깨진 간척소가 대부분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최저 기온이 다 깨진 거죠. 그러니까 올해 다 깨진 거고 최고 기온은 그만큼 안 깨졌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건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일단은 그 기상청 들어가서 API 사용해 가지고 그 관측소별 최고 기온, 최저 기온 데이터들이 쭉 있거든요.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 뭐 매년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매년 돼 있는 게 그래서 그것 중에 제가 일부를 제가 샘플 파일로 만든 게 이겁니다. 최저 기온이라고 있거든요. 폴더 안에 집어넣는 게 이유가 있어서 여기 몇 개 파일을 같이 봐야 돼가지고 집어넣는 건데 강릉 하나만 보실게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날짜고요. 그러니까 28일부터 8월 4일 사이 매년 그 온도를 본 겁니다. 매년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2주로 기간 늘린 거고 요건 1주 데이터만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1주만 했거든요. 7월 23일부터 28일까지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일 날짜 28일 그러니까 7월 28일이라는 얘기였죠. 강릉의 평균 기온은 37.1이고 최고 기온은 그날 최고 기온은 37.3.
그날 최저 기온은 27.1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올해 최고 최저 기온이 깨진 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올해 깨진 걸 보려면 최저 기온이 가장 높은 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28.8도예요. 역대 제일 높은 게 28.8이에요. 근데 2024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올해 깨진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25일날 이제 여기서 날짜를 정해줘야 돼. 22일만 일단 보자. 22일은 깨졌나? 한번 볼까? 안 깨진 거죠. 제일 높은 데가 2018년이고 올해는 한 6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깨진 거죠. 자, 그러면 안 깨졌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23일. 자, 23일은 깨졌나? 안 깨졌네. 한 6위쯤 되는 거죠. 다시 정렬해야 돼요. 다시 안 깨졌네. 또 보고. 그 다음에 23일 이어서 24일. 자, 또 한번 정렬해 볼까요? 안 깨졌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래가지고 지점이 지금 60 몇 개가 있고 60 곱하기 그 다음에 날짜가 제가 2주를 했잖아요. 60 곱하기 14 곱하기 뭐 하여튼 뭐 몇 번 하면 하여튼 이걸 한 수천 번 해야 돼요. 계속. 또 최저 기온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최고 기온도 해야 돼요. 또 곱하기 2거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와, 이건 정말 사람 잡겠다. 처음에 저희 후배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했냐 이랬더니 그냥 수작업을 했는데요. 그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그 지점별로 이제 데이터를 다 구한 다음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다. 못할 건 아닌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거 좀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챗GPT로 그 코드를 짠 거예요.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을 그대로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트 1은 연도별로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연도별로 뭐 이렇게 돼 있고 열 설명 아까도 저희가 성별 인구 격차 할 때도 열 설명을 제가 다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알아야 되니까 열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작업 순서는 제가 아까 했던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먼저 22일자만 골라서 선택한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이제 최고기온, 최저기온 둘 다 해야 되니까 일단 최고기온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이 2024년이면 갱신된 거죠. 아니면 갱신되는 건 이거 담고 아니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최저기온수로 내림차를 한 다음에 또 24면 또 담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2023 또 반복하고 2024는 필요 없으니까 제외하고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하라는 내용을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강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분석해서 보여줄 거예요. 아마 최저기온, 최고기온. 여기 나오죠. 아까 25일에 경신됐다는 게 나오죠. 여기랑 정확하게 집어내죠. 그리고 왜 또 물어보지? 아까 제가 했듯이 정확하게 잘 집어냅니다. 최저기온은 이렇게 경신됐다는 거.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때 이게 또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른데 제가 이 결과를 얻으려고 했으면 아까 프롬프트에다가 결과는 표로 정리해줘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빠뜨린 것 같아요. 근데 안 해줘도 이렇게 잘 나오길래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봤듯이 이제 25일, 28일 집어줘, 최저기온 이렇게 집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강릉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챗GPT에다가 60개를 넣어서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 얘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네요. 잠깐만. 아까 계산을 정확하게 했으니까 뭐 코드는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 이제 콜앱에 아까 그 파일 올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파일을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실행시켜서 한 개씩 불러와서 계산하고 한 개씩 불러와서 계산하고 한 개씩 불러와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저희 실제로 할 때는 이제 저희는 그냥 로컬에 깔려 있으니까 콜앱에서는 안 하고 그냥 저희 컴퓨터에서 돌렸는데 콜앱에서도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잘 돌아가더라고요. 지금 제가 파일을 뭐 2개밖에 안 들였는데 60개 뭐 잘 돌아갑니다. 네,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네. 잘 되는데 말씀드렸지 안 되면 몇 번 새로 고침 누르시면 됩니다. 네. 아까 실행하던 밑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걸 올려야 되겠죠. 아까 최저기원, 최고기원 2개의 파일이 있었잖아요. 이걸 강릉이랑 서울을 올려보겠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여기 올리면 들어갑니다. 네, 서울이랑 강릉 여기 들어갔죠. 여기 서울이랑 강릉. 그 다음에 네. 이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에서 파일을 바로 안 쓰고 얘가 파일을 선택하라고 나오네요. 선택을 바탕화면에 있거든요. 네. 샘플. 네, 이 아까 최저기원의 두 개를 선택해 주시면 뭐 읽어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잘 했는지. 뭔가 조금 형태는 이상하지만 얘가 지금 자, 이게 노라는 거는 기록을 못 깼다는 뜻인 거고, 기록을 깼다는 뜻이죠. 2024년 25일에는 깼다. 28년 그 다음에 2번 깼다. 그리고 최고 기온을 28일에 한 번 깼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2번 깼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잘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쉽게 하려면 이제 노 부분은 싹 다 지워버리고 하면 되겠죠. 엑셀 조금 이제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필터링 걸어가지고 노라고 되어 있는 거 싹 다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했을 때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딱 2줄만 나오고 다음 줄에는 1줄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아마 여러 번 한번 하시다 보시면 그 코드가 조금 더 간결하거나 아니면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모든 걸 저장하지 말고 최고기원 그런 최저기원 된 것만 불러와줘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복잡한 작업들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게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지역도 이제 해서 60개 이렇게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한 60개를 돌아가면서 최저기원 최고기원 구하려면 사실 한 사나흘 걸렸을 것을 저희가 뭐 하루 만에 다 하고 그 다음에 기간도 2주로 늘려버렸어요. 약간 1주만 하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근데 2주로 늘리면 사실 작업량이 곱하기 2가 되는데 곱하기 2가 안 되죠. 사실 이렇게 한 번씩 코드를 만들어주니까
저희가 애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반복 작업을 단순하게 해주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실행한 거, 네. 네.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엊그저께 한 건데, 이게 경찰의 그 물리적 행사 그 추이를 담은 엑셀 파일입니다. 근데 보니까, 전국 청이 얼마나 어느 청이 많이 썼는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시트별로 다 나눠 놓고 전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 부분을 붙이고 전체 부분을 붙이고 전체 부분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파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뭐 똑같습니다. 할 수는 있으면 너무 지겹다.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시트별로 데이터가 있는데 하나의 시트로 만들어가지고 엑셀 파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 새로 만든 시트에는 맨 앞에 열을 추가해가지고 각 경찰성 이렇게 다 붙여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도 가능했습니다. 네, 이것도 여기 경찰 통계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 시트에 이제 이 애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요것만 있었던 건 아닌데 뭐 나머지는 지저분해서 제가 다 치웠고 이제 예를 들면 서울청이 이제 연도별로 쭉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산청이 연도별로 있고 대구청, 인천청, 광주청 이렇게 여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사실 5개만 있으면 그냥 붙이면 되는데 5개는 아니었어요. 몇 개죠? 전국 몇 개죠? 하여튼 꽤 많아서 뭐 합치려면 한 20-30분 걸리는데 넣으니까 바로 5분 만에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합쳐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게 좀 지 마음대로인데 어떤 때는 맨 앞에다 경찰청을 붙였는데 지금 맨 뒤에다 붙여놨네요. 이거는 뭐 사실 앞으로 옮기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5개니까 지금 사실은 뭐 저런 걸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라고 사실 수 있는데 한 20-30개 되면 이제 사실 얘기가 좀 달라져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편리하게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엑셀 함수 만들기인데 사실 뭐 함수까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예전에는 이 엑셀 함수 레퍼런스를 막 찾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걸 만들려면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한 게 그 국정농단 주요 뭐 사면들이 많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됐는지 이런 걸 이제 한번 지금 다 뽑아가지고 했는데 이 형 확정에서부터 사면까지 얼마나 걸리는 걸 좀 계산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까지 짤 건 아니고 사실 이 옆에다가 이제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2개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함수 예시라는 여기 있거든요. 한번 열어보시면 빠졌네. 네. 왜 이게 돌아가다 말았지? 살렸네요. 똑같은 파일입니다. 아까 그 화면에 나온 거랑 똑같은 파일인데요.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그 예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셀 사이의 개월수를 구하는 엑셀 계산식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네, 이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이제 요거를 복사해 오면 되는 겁니다. 요 복사를 해서 이제 여기다가 아까 그 엑셀 파일 있잖아요. 여기다가
왜 0이 나왔을까요? 자, 4에서 2, 6에서 2, 4에서 2, 그 다음에 6에서 2. D2, 2.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새로 생성해볼까? 이게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걸 그대로 한번, 네. 왜냐하면 얘가 지금 이 7에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7에서부터 가야 되는데, 이 6에서 가서 그런 거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이 형식을 지금 날짜 형식을 알고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조금 프롬프트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죠. 여기 공백이 있는 걸 지금 인식을 못 하는 것 같거든요. 얘가 좀 술이 좀 취하거든요. 안 되네, 이거. 이게 왜 안 되냐면, 저는 지금 이게 이 이유를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하나씩 찍어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저희가 함수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사실 요 앞부분이 뭐냐면, 지금 레프트에서 4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 6부터 2개를 가져오라는 뜻인데, 6이 아니라 지금 7이 돼야 되거든요. 이 공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얘가 자꾸 6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지금 공백이 있다는 걸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다시 찝어주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했을 때는 잘 나왔는데, 지금 얘가 자꾸 이게 좀 잘못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복사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 개월수가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그 정답을 다 심어놨거든요. 네. 색깔을 아까 제가 지워버렸나 보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이게 계산이 되고요. 또 다른 걸 한번 해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뭐냐면 임성근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애들 통화를 막 하잖아요. 누가 김계한이랑 임성근 통화하고 임성근 김계한 통화하고 이 시간을 얼마나 누가 많이 했는 걸 계산한 건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누가 제일 많이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 시간으로 계산하면 분 단위로 계산하면 이게 정렬이 잘 안 돼요. 숫자로 만들어야 돼서 초 단위로 한번 바꿔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통화 시간을 초 단위로 환산하는 건데, 네.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한 거밖에 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해가지고 진짜 시간을 많이 절약을 했거든요. 원래는 이 엑셀 계산식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었는데,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주고, 이거랑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되게 정규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어떤 특정 문자의 부분을 가져오는 건데, 예전엔 그 정규식을 만들려고 막 엄청 막 머리를 싸매고 이랬는데, 예를 들어 뭐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숫자만 가져오기 뭐 이런 걸 해야 할 때 굉장히 복잡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숫자만 따오는 정규식 만들어줘 그러면 바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프로그래머들도 아마 그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산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옆에다 제가 정답을 해놨는데, 네, 제일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그냥 되게 간단한 건데, 군 이사비를 분석할 때 이제 이걸 좀 필요해가지고 한 건데, 그 주소를 이렇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이라고 분리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엑셀에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 데이터 텍스트 분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쓰셔도 되고, 이걸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이 텍스트를 이렇게 분리해주는 기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리를 한 다음에, 이제 요거 조금 더 복잡한 건데, 왜 이걸 하려고 했냐면은, 그 읍면동 단위로 가면 그 이사비가 더 비싸진대요. 읍면 단위로 가면. 그래서 읍면만 좀 골라내서 읍면이 들어있으면, 뭐 출발지에 읍면이 들어있든, 뭐 도착지에 읍면이 들어있든, 읍면이 들어있으면, 좀 플러스 하려고 겨거 지역을 이제 체크하려고 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 뒤에 10,000원이 붙어 있으니까 10,000원을 좀 떼야지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얼마 하는지, 그거를 지금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수식을 붙이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됐고요. 사실 보실 때는 5줄밖에 안 되는 걸 왜 저러고 있나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게 원 데이터는 10,000행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행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 수식으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1년에 이사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 군인분들이 육로로만 10,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거고, 그래서 너무 돈을 안 준다, 나라에서. 그래서 여기는 읍이 붙어 있으니까 true가 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C에서 C로 이동하니까 펄스가 뜬 거고요. 세 번째는 용산구에서 철원군으로 가니까 true가 뜬 겁니다. 왜냐하면 동성읍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10,000원 제공. 사실 10,000원 제공이 되게 쉬워서 사실은 뭐 제가 그냥 만들어도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뭐 엑셀 처음 접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그 함수 같은 거 짤 때도 굉장히 이것 말고도 고유값 구하는 뭐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기능들을 굉장히 손쉽게 해결하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피벗 테이블에서 고유값 구하는 거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저는 그 피벗 테이블에서 지금 그냥 배경으로 들으시면 되는데, 그 피벗 테이블에서 고유값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할까 해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열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뭐 어떻게 설명하는 대로 하니까 정말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이게 지금 조금 그 엑셀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조금 쉬운 기능들 위주로 가져와서 약간 별것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엑셀을 많이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 엑셀 함수를 이렇게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뭐랄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